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 그러면 엄숙하게 판사 앉아있고 검사 나오고 변호사 나오고 뭐 이런 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판 중에서는요, 간단하게 당사자들만 나가서 할 수 있는 소액 재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액 재판은 소송 가액이 10,000불 미만일 때, 10,000불 미만이면 스몰 클레임이라고 해서 그것도 정식 재판이에요. 판사가 있고 변호사들은 없고 다른 사람 없이 당사자들만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지요. 10,000불 미만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뭐 재판 나가고 히어링 나가고 이러면 너무 낭비가 크죠. 그래서 10,000불까지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딱 12,000불인데 그럼 할 수 없죠. 2,000불 손해보고 뭐 2,000불 어차피 변호사비 내고 2년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간단히 취급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스몰 클레임은요, 소송 가액이 10,000불 미만인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면 스몰 클레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청서가 있는데 그걸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다 작성을 해서 법원에 가면 어느 법원이나 법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이 스몰 클레임 코트입니다. 거기 가서 접수를 하죠. 내가 찾고자 하는 금액이 5,000불 미만이면 접수비가 36불이고 5,000불 이상이면 접수비가 56불입니다. 56불을 내고 접수를 해요.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죠. 영어를 알아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저 뭐 말만 막히면 영어를 못해서요. 영어를 알아야죠. 영어 못하면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도 됩니다. 원래 정식 재판은 법정 통역사만이 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스몰 클레임은요, 누구나가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잘하는,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운데 아들이나 딸하고 같이 가세요. 단 아들이나 딸이 어리면 안 되죠. 아니면 교회에 가서 그냥 청년부 자네 영어 잘하지 종 5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만 할 줄 알면 간단하게 스몰 클레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접수를 해야 뭐가 시작이 되겠죠. 이 접수를 해가지고 이 법원에 가면 소송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플레인티프라고 하죠. 소송을 받는 사람을 디펜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18살이 넘어야 합니다. 돈이 좀 받을 게 있는데요 하고 16살, 그럼 소송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18살이 되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18세가 넘으면 스몰 클레임을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접수된 서류를 그 자리에서 법원에서 스탬프를 찍어줘요. 쾅쾅 찍어줍니다. 날짜도 그날 정해져요. 몇 월 며칠, 대체적으로 법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지만 거의 모든 법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한 30일쯤 후가 재판 날짜입니다. 만약에 누가 7월 1일 날 접수했으면 한 8월 1일이나 2일, 6월 한 말 이쯤을 재판 날짜로 정해주는데 본인이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난 그날 하필이면 정해준 날짜 안에 무슨 딴 일이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는데 한국 가야 되는데, 이러면 날짜를 바꿔달라고 해도 됩니다. 접수할 때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또 나는 낮에는 못 나오는데 일해야 돼요. 그러면 야간 법정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유, 나는 주중엔 못 나가요. 주말밖에 없어요. 그럼 또 주말 법정도 있어요. 그걸 물어보세요. 확인하시고 편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은 법원에서 갖고 카피 2장을 주거든요. 한 장은 내가 킵하고 날짜를 기억하라는 소리고, 다른 한 장은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소송은 낼 때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알면 나올 텐데요. 그래가지고 몰래 하면 그 소송은 무효입니다. 접수를 하셨으면 그 접수한 카피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상대방이 알아야 몇 월 며칠 날 재판에 나온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몇 월 며칠 날 나온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으면 전달했다는 증명을 법원에 또 접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Proof of Service라고 그래요. 전달 증명이라고 하죠. 이 용지도 법원 가면 있어요. 간단해요. 한 장이에요. 누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에게 전달했다. 이거가 Proof of Service인데 소장은 당사자는 전달 못합니다. 내가 원고야. 내가 플레인티프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건 무효입니다. 나는 전달 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당사자는 전달할 수가 없다. 아니, 난 저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메일로 붙일래요. 그것도 무효입니다. 메일로 붙여도 안 되고 당사자가 가져가도 안 되고. 아유, 그럼 어쩌란 말인가. 내가 아닌 18살 이상 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괜찮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돼요. 18살 이상 된 내 자식도 괜찮고 내 뭐 와이프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뭐 나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루프 오브 서비스는 가능하면 마샬한테 의뢰하는 것도 좋아요.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가면 항상 그 옆방이나 그 윗방이 마샬 오피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 우리는 마샬이 없고 쉐리프밖에 없던데, 똑같은 소리예요. 마샬이나 쉐리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네에 따라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거기 가서 스몰 클레임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78불 정도 받거든요. 받고서 자기들이 갖다 줘요. 갖다 주면 프루프 오브 서비스도 자기들이 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프루프 오브 서비스 자기가 쓰고 서류 전달해 주고, 이게 마샬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아도 돈 못 받았는데 뭘 자꾸 써. 내가 할래. 그러면 사람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집 앞에까지 차 태워서 가고, 직접 전달할 때만 딴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돼요. 그게 룰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샬에게 의뢰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갖다 가는 것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전달하고 프루프 오브 서비스, 전달했다는 증명서를 갖다가 다시 법원에 내면 이제 본인이 할 건 다 한 겁니다. 이제 재판 날짜에만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 재판 날짜에 나가는데 소송은 아무 데나 해도 되나? 일부러 저 사람이 LA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롱비치 가서 접수를 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LA 가서 접수를 해. 못 나오게 하려고. 그건 안 되고요. 항상 피고가 살고 있거나 피고의 사업체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관할 지역이라고 그래요. 관할 지역을 베뉴라고 합니다. 관할 지역 내에다가 접수해야 됩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뭐 싸움을 했다거나 이러면 사고가 일어난 지역, 또 계약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계약을 체결한 지역, 계약을 맺고서 내가 그것을 믿고서 공사를 했어요. 뭐 전기를 고쳐줬다든가 페인트를 칠했다든가 일을 했는데 그 일한 지역, 이 지역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내가 소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관할 구역이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그 관할 구역의 집 코드를, 우편번호를 쓴 것을 보고서 우리 관할 구역이다, 우리 구역이 아니다, 이걸 결정하지요. 이 스몰 클레임은요, 그래서 장소를 결정했고 내가 18살 이상 넘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사는 지역에 소장을 냈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날짜에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재판 날짜에 나갈 때는요, 나에게 유리한 증거, 서류, 뭐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무슨 뭐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서류는 없지만 증인이 있어요. 그럼 그 증인과 같이 나가면 됩니다. 증인도 그날 나가서 재판에 참석하는데, 보통 스몰 크레임을 가면 한 30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 30명 정도를 오전 중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8시 반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8시 반부터 출석을 부르고요. 한 9시쯤 판사가 나와서 우선 양쪽 다 나온 쪽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피고가 나왔는데 원고가 안 나왔네요. 소송을 낸 사람이. 그러면 그 소송은 기각되는 거고요. 원고는 나왔는데 피고가 안 나왔네요.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요.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나가는데, 법원에 나가시면 요즘은 조금 룰을 바꿔가지고 미디에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에이터라는 사람은 중재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가서 출석 부르고, 소송 갔다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출석 부릅니다. 일일이 출석 부르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둘 다 나왔으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디에이터를 가서 순서대로 만나요. 이 미디에이터는 판사는 아닌데요. 그냥 심판관이에요. 중재심판관에서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원고 피고가 앉아서 소송을 왜 내신 거죠? 어찌 해서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네요. 근데 돈을 왜 안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찌 해서 돈 안 줘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달래네요. 이런 얘기를 서로 해요. 그냥 편하게 할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타협하실래요? 당신이 지금 8,000불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피고는 이 금액을 좀 조정할 생각은 없나요? 8,000불은 너무 많고 4,000불이라면 줄게요 라고 한다든가, 8,000불이요? 아니요, 난 전혀 줄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미디에이션이 깨지는 거죠. 중재재판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판사한테 가야 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4,000불은 너무 적고 6,000불 준다면 내가 타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았어요. 6,000불을 주는데 그 대신에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내가 한 번에 저거 어떻게 페이를 할 능력이 안 돼요. 이러면 시간을 달라고 하죠. 시간을 달라고 해서 6,000불인데 한 달에 1,000불씩 6개월 동안 갚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불씩 나눠서 갚을게요. 이거는 장난이고요. 6,000불을 한 달에 10불씩 나눠서 갚으면 500번 갚아야 되는데, 500번이면 한 달에 한 번, 500번.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몇 년이에요? 12달, 120, 40년 걸리네요. 40년 갚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농담 좋아하는 판사는요,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갚기를 원하는군요. 그럼 1년에 이자 10%씩 늘어나니까 50년이면 이자가 또 500%가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5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확인서를 가서 하느님한테 가서 받아오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맞죠. 너무 그렇게 떼쓰는 거 아니에요. 갚으려면 성실하게 갚아야지. 한 달에 10불씩 아니면 20불씩. 장난해요? 남의 돈 빌려갈 때는 그렇게 장난삼아 빌려갔나요? 남한테 갚을 때 그렇게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럼 판사가 묻습니다. 원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몇 월 며칠 날 저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또는 제가 저 사람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 하루에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괜히 말 길게 해서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 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이고 노죽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여보세요.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요. 이래가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판사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5분 안에 내 케이스가 끝나야 되니까요. 빨리 짧게 얘기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가서 요점만 설명해야 됩니다.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뭐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라든가요. 아파트 가서 청소를 해줬는데 청소비를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칠했는데 페인트비를 안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가서 일들을 많이 해요. 건물 같은데 청소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매니저가 준다 해놓고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안 주네요. 금액은 커졌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당신이 청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하루에 200불씩 주기로 하고 제가 열흘 일해서 2,000불입니다. 당신은 라이센스가 있나요? 아니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송의 최고 금액은 500불입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500불 넘기 전에 받아야 돼요. 또 나쁜 사람들은 이걸 일부러 500불 넘을 때까지 곧 줄게, 다음 주에 줄게, 이번 주 지나서 줄게. 하루에 200불인데 500불 금방 넘어갔네요. 그럼 그 다음엔 소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효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효 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효가 아닌 라이센스가 없으면 500불 이상은 소송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셨다가 그런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라이센스 받아야죠. 뭐 라이센스 받으시고 누가 받기 싫어서 안 받나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못 받죠. 예, 그렇죠. 만사가 하여튼 이 못된 영주권이 문제죠. 그날 일하시고 그날 잘 받으세요. 못 받고 또 그것도 없다는 거 알면서 일 시키고 안 주는 사람 더 못됐지만 항상 영주권이란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500불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몰 클레임은 가면 먼저 타협을 하는데 사실은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또 좋은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5,000불을 청구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5,000불은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 해서 얼마 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청구할 때 조금 더 붙였거든요. 이자, 페널티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재판은요 그렇게 많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받아야 될 금액만 받는 것이 재판이지. 어떤 사람은요 제가 2만 불을 빌려줬는데요 저 사람이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너무나 신경 쓰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3,000불 나왔고 그 다음부터도 시름시름 앓으면서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손해본 게 또 1,000불이고 그래가지고 뭐 치료비 3,000불과 2만 불을 빌려줬는데 이자 3,000불과 치료비 3,000불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에 대해서 5,000불. 여러분 법은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2만 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럼 2만 불을 달래는 거지 못 받아서 병원 갔다. 그건 병원 간 사람 잘못이죠. 뭘 돈 못 받았다고 병원까지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손해본 것, 이자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자는 1년에 법정 이자가 10%입니다. 그 10%를 청구해서 그거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뭐 병원 갔다라든가 그때 그 돈이 나왔더라면 나는 그 돈 가지고 우리 동네에 땅을 샀을 텐데 그 땅값은 지금 5배가 올랐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내가 못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건 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시고 내가 꼭 원금만 받는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몰 클레임은요. 또 한 번 재판을 가면 지문 이번에는 정식 재판하지. 그것은 안 됩니다. 스몰 클레임도 정식 재판이에요. 한 번 지면 원고는 한 번 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항소할 수 없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냈다가 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피고는 스몰 클레임을 받았다가 재판에 나갔어요. 근데 내가 졌단 말입니다.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증인도 데리고 가고 뭐 영수증이라든가 인보이스를 다 가져가면 될 텐데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한 번 항소할 수 있어요. 원고는 항소가 안 됩니다. 근데 피고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해서 법원에다가 이번에는 defendant, 피고가 defendant거든요. defendant's claim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똑같아요. 똑같은 법원에 가서 그대로 써서 내는 겁니다. 항소장을 써서 내는 거죠. 이것을 보고 defendant claim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면 소장 쓰는 것도 똑같아요. 원고의 이름, 피고의 이름, 그 다음에 서로 주소, 전화번호 적고 왜 항소했는가. 간단하게 한 석 줄로 간단하게 길게 쓸 칸도 없고요. 길게 쓸 시간도 없어요. 짧게 써줘요. 짧게 써주면 한 달 후에 다시 재판을 하지요. 그런데 이 항소했을 때부터는 정식 재판입니다. 수피리어 코트의 스몰 클레임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식 재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변호사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몇백 불, 몇천 불 안 내려고 뭘 변호사까지 가겠어요. 그러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스몰 클레임을 낼 때 잘해야 돼요. 한 번에 못 이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소송을 내는데 못 이겼어요. 그럼 항소도 못하고 끝이에요. 피고는 대책이 없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항소할 수 있다는 게 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 못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판은 한 번에 하나고 그 다음에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는 거. 이때는 변호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몰 클레임은 그렇게 처리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 안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소송을 한다면 금액이 적은 경우는 대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이래서 또 포기한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내 권리를 그렇다고 막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액수가 적다면 스몰 클레임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래서 잊지 마시고 스몰 클레임을 직접 본인이 한번 행사해 보세요. 그래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 스몰 클레임 알아두시고요. 스몰 클레임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지죠. 이제는 내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라면 그것을 알아두시고 이 스몰 클레임 소액 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받아가지고 쓰는 방법과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오늘은 유언이나 상속에 대한 것들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래도 자손들에게 뭔가를 상속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인생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식에게 뭘 많이 남겨놓을 수 있다. 참 잘 살았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상속받은 자식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잘 못 살아요. 그리고 상속된 재산은 더 미안한 얘기지만 2년 안에 없어져요. 제가 수백 명을 이렇게 봐왔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상속재산은 1년이나 2년 안에 홀라당 날리고 돈 쓰는 습관만 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적은 돈 좋은 걸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상속, 유언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지만
그러나 뭐 있는 돈인데 그렇다고 버리고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상속 유언장이죠. 뭐 유언장은요, 우리가 한국 살 때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 요즘 이상한 드라마들 많잖아요. 뭐 한 남자를 두 여자가, 한 여자를 두 남자가, 하나는 재벌이고 하나는 좀 가난하고, 또 한 사람은 박사고 하나는 여상 다니다가 왔는데 나중에 꼭 여상 다니다 오고 가난하게 온 남자가 꼭 이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와요. 30년 전에 뭐 버린 회장님의 딸, 아이고 그놈의 드라마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유언장들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 유언장을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회장님, 오호호, 뭐 드라마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고 참 유치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그걸 또 봤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비디오 테이프 갖다 놓고 자, 잘 보아라. 너희가 이것을 볼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그거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 무효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비디오나 뭐 녹음이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은요, 그게 안 돼요. 꼭 글로 적어야만 됩니다. 항상 유언장은 서면으로 남겨둬야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서명이 필요해요. 비디오나 녹음, 사진 이런 것들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